본사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사장님들은 자기 가게를 급매로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손님을 받고 토스트를 굽는 매장들이 조용히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오랫동안 착한 프랜차이즈로 불려왔습니다. 학교 앞에서도 출근길에서도 적은 돈으로 따뜻한 한 끼를 손에 쥘 수 있었던 토스트 한 봉지, 이삭 토스트입니다. 본사는 신기록을 쓰는데 대체 왜 점주들은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떠나는 걸까요? 그런데 왜 폐업률만큼은 여전히 낮은 걸까요?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믿었던 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액세서리를 팔던 한 젊은 부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창업자는 토스트 만드는 방법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 돈 8천만 원을 들여 가게까지 차려줬습니다. 그 가게가 이삭 토스트의 1호점이 됐어요. 이후 가게를 열고 싶다는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가맹비를 받지 않았고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를 억지로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내는 로열티 역시 매출에 따라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15만 원으로 고정됐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점주에게 비용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때 이삭 토스트에서는 그런 한몫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계약 조건이 점주에게 유리하다 보니 오히려 점주들이 이러다 본사가 버티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본사의 생존을 걱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브랜드는 그렇게 20년 넘게 살아남았고 한때 전국에 900개가 넘는 매장을 열었습니다. 장기간 운영한 매장도 많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결론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본사가 이렇게 착하다면 적어도 이 간판 아래에서는 점주도 크게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삭 토스트가 안전한 장사라는 믿음을 흔드는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영업 양도 양수 사이트에 이삭 토스트 매물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권리금 조정 가능, 급매, 개인 사정으로 양도. 문을 닫은 가게는 많지 않은데 운영하던 점주가 다음 사람을 찾는 매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폐업률이 낮은 브랜드로 알려졌는데 가게를 떠나려는 사람은 적지 않았어요. 낮은 폐업률과 많은 매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폐업이라는 단어에 있었습니다. 사장님들이 가게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는 방식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명의 변경입니다. 2018년 37건이던 명의 변경은 2020년 42건, 2022년에는 60건까지 늘었습니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51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해 새로 문을 연 매장은 39곳에 불과했습니다. 증가세는 한풀 꺾였어도 새로 생긴 가게보다 기존 사장님이 가게를 넘긴 경우가 여전히 더 많았던 거예요. 폐업이 아니라 양도. 낮은 폐업률 뒤에서는 간판이 사라지는 대신 그 아래에서는 사장님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가게에서 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한때 여갑 이삭 토스트에는 아침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출근길 손님은 종이봉투에 담긴 따뜻한 토스트를 받아들고 곧바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장 앞에 서 있는 곳은 손님보다 배달 오토바이인 경우가 많아요. 점주는 여전히 식빵을 굽고 계란을 부치고 양배추를 올리고 소스를 바릅니다. 만드는 과정은 그대로인데 완성된 토스트가 들어가는 곳은 손님의 손이 아니라 라이더의 가방으로 바뀐 거예요. 토스트 한 개가 팔릴 때 돈을 나눠 가져가는 경로가 예전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배달을 끊으면 되지 않을까요? 수수료와 포장비는 사라집니다. 문제는 주문도 함께 줄어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배달을 계속 켜두면 주문은 들어오지만 토스트가 팔릴 때마다 수수료와 포장비가 이익을 먼저 깎아냅니다. 배달을 끊으면 매출이 줄고 유지하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점주가 온전히 웃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버거운지는 정산서를 펼쳐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이삭 토스트 한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은 약 1,849만 원입니다. 재료비와 월세, 배달 수수료, 아르바이트생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를 빼면 점주 몫은 300만 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 대출이자와 시설 수리비까지 빠지면 수익은 200만 원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처음 넣은 권리금과 시설비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람을 더 쓰면 점주 몫이 줄고 사람을 줄이면 그 빈자리를 점주가 직접 메워야 해요. 가격을 올려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판매가는 점주 혼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다 이삭 토스트는 저렴하고 든든한 한 끼라는 약속까지 함께 팔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점주가 마지막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사람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빠진 자리에 사장님이 들어가고 사장님 혼자로 부족하면 배우자가 들어갑니다. 메뉴 가격을 지키기 위해 가족의 시간이 대신 갈려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매출은 1,849만 원이었지만
사장님에게 남은 것은 높은 수익이 아니라 매장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와 아직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점주들은 배달비와 인건비를 줄이느라 가족까지 매장에 세우고 있는데 본사는 2025년 연매출 608억 원으로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가맹비도 받지 않는다는 회사가 어떻게 이런 신기록을 썼을까요? 답은 토스트 한 개를 바라보는 장부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점주에게 식빵과 소스는 매일 빠져나가는 비용이지만 본사에는 매일 쌓이는 매출이었습니다. 점주가 12시간을 일해 적자를 겨우 피한 날에도 본사는 이미 그 매장에 식빵과 소스, 재료와 일회용품을 공급해 매출을 올립니다. 점주에게 재료 단가 상승은 이익을 깎는 칼날이지만 본사 장부에는 더 커진 공급 매출로 찍힐 수 있습니다. 점주의 순이익과 본사의 매출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점주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동안에도 본사의 그래프는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사의 착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맹비를 받지 않고 인테리어를 강매하지 않고 낮은 로열티를 유지한 원칙은 실제였습니다. 다만 그 선의는 점주의 수익까지 책임지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가맹 문턱을 낮춘 선의와 매장이 늘고 재료 주문이 이어질수록 본사 매출이 커지는 구조는 서로 다른 이야기였고 둘은 나란히 굴러갔습니다. 누구 하나 작정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아채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버틸 방법을 모두 써본 뒤에도 숫자가 달라지지 않으면 점주의 계산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섭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 나가면 얼마를 건질 수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문을 닫으면 시설비와 권리금을 대부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면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점주가 폐업 대신 양도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회전판이 돌기 시작합니다. 지친 사장님은 가게를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매장이 문을 닫지 않으니 폐업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브랜드는 여전히 낮은 폐업률로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깨끗한 통계와 착한 이미지를 보고 새로운 창업자가 들어옵니다. 기존 시설과 간판을 넘겨받고 다시 토스트를 굽기 시작합니다. 매장 숫자는 유지되고 본사의 물류 매출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새 사장님 역시 같은 비용 구조와 같은 가격의 한계, 같은 노동 시간에 마주합니다. 버티다 지치면 그 역시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깁니다. 그렇게 한자리에서 같은 장사가 새로운 사장님과 함께 몇 번이고 다시 시작됩니다. 이삭토스트의 낮은 폐업률이 보여준 것은 가게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는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장님이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본사는 분명 착했지만 그 착함이 간판 아래 사람의 안전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브랜드에서 가장 빨리 소모된 것은 식빵도 소스도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정판이 더 이상 다음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순간 간판도 결국 사라집니다. 지하철역 앞과 학원가, 학교 정문 옆에서 부담 없이 사 먹던 저렴한 아침 한 끼가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간판은 그대로인데 사장님 얼굴만 바뀐 가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동네 이삭토스트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사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사장님들은 자기 가게를 급매로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손님을 받고 토스트를 굽는 매장들이 조용히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오랫동안 착한 프랜차이즈로 불려왔습니다. 학교 앞에서도 출근길에서도 적은 돈으로 따뜻한 한 끼를 손에 쥘 수 있었던 토스트 한 봉지, 이삭토스트입니다. 본사는 신기록을 쓰는데 대체 왜 점주들은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떠나는 걸까요? 그런데 왜 폐업률만큼은 여전히 낮은 걸까요?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믿었던 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액세서리를 팔던 한 젊은 부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창업자는 토스트 만드는 방법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 돈 8천만 원을 들여 가게까지 차려줬습니다. 그 가게가 이삭토스트의 1호점이 됐어요. 이후 가게를 열고 싶다는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가맹비를 받지 않았고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를 억지로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내는 로열티 역시 매출에 따라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15만 원으로 고정됐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점주에게 비용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때 이삭토스트에서는 그런 한몫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계약 조건이 점주에게 유리하다 보니 오히려 점주들이 이러다 본사가 버티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본사의 생존을 걱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브랜드는 그렇게 20년 넘게 살아남았고 한때 전국에 900개가 넘는 매장을 열었습니다. 장기간 운영한 매장도 많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결론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본사가 이렇게 착하다면 적어도 이 간판 아래에서는 점주도 크게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삭토스트가 안전한 장사라는 믿음을 흔드는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영업 양도 양수 사이트에 이삭토스트 매물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권리금 조정 가능, 급매, 개인 사정으로 양도. 문을 닫은 가게는 많지 않은데 운영하던 점주가 다음 사람을 찾는 매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폐업률이 낮은 브랜드로 알려졌는데 가게를 떠나려는 사람은 적지 않았어요. 낮은 폐업률과 많은 매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폐업이라는 단어에 있었습니다. 사장님들이 가게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는 방식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명의 변경입니다. 2018년 37건이던 명의 변경은 2020년 42건, 2022년에는 60건까지 늘었습니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51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해 새로 문을 연 매장은 39곳에 불과했습니다. 증가세는 한풀 꺾였어도 새로 생긴 가게보다 기존 사장님이 가게를 넘긴 경우가 여전히 더 많았던 거예요. 폐업이 아니라 양도. 낮은 폐업률 뒤에서는 간판이 사라지는 대신 그 아래에서는 사장님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가게에서 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한때 여갑 이삭토스트에는 아침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출근길 손님은 종이봉투에 담긴 따뜻한 토스트를 받아들고 곧바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장 앞에 서 있는 것은 손님보다 배달 오토바이인 경우가 많아요. 점주는 여전히 식빵을 굽고 계란을 부치고 양배추를 올리고 소스를 바릅니다. 만드는 과정은 그대로인데 완성된 토스트가 들어가는 곳은 손님의 손이 아니라 라이더의 가방으로 바뀐 거예요. 토스트 한 개가 팔릴 때 돈을 나눠 가져가는 경로가 예전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배달을 끊으면 되지 않을까요? 수수료와 포장비는 사라집니다. 문제는 주문도 함께 줄어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배달을 계속 켜두면 주문은 들어오지만 토스트가 팔릴 때마다 수수료와 포장비가 이익을 먼저 깎아냅니다. 배달을 끊으면 매출이 줄고 유지하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점주가 온전히 웃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버거운지는 정산서를 펼쳐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이삭토스트 한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은 약 1,849만 원입니다. 재료비와 월세, 배달 수수료, 아르바이트생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를 빼면 점주 몫은 300만 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 대출이자와 시설 수리비까지 빠지면 수익은 200만 원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처음 넣은 권리금과 시설비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람을 더 쓰면 점주 몫이 줄고 사람을 줄이면 그 빈자리를 점주가 직접 메워야 해요. 가격을 올려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판매가는 점주 혼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다 이삭토스트는 저렴하고 든든한 한 끼라는 약속까지 함께 팔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점주가 마지막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사람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빠진 자리에 사장님이 들어가고 사장님 혼자로 부족하면 배우자가 들어갑니다. 메뉴 가격을 지키기 위해 가족의 시간이 대신 갈려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매출은 1,849만 원이었지만 사장님에게 남은 것은 높은 수익이 아니라 매장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와 아직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점주들은 배달비와 인건비를 줄이느라 가족까지 매장에 세우고 있는데 본사는 2025년 연매출 608억 원으로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가맹비도 받지 않는다는 회사가 어떻게 이런 신기록을 썼을까요? 답은 토스트 한 개를 바라보는 장구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점주에게 식빵과 소스는 매일 빠져나가는 비용이지만 본사에는 매일 쌓이는 매출이었습니다. 점주가 12시간을 일해 적자를 겨우 피한 날에도 본사는 이미 그 매장에 식빵과 소스, 재료와 일회용품을 공급해 매출을 올립니다. 점주에게 재료 단가 상승은 이익을 깎는 칼날이지만 본사 장부에는 더 커진 공급 매출로 찍힐 수 있습니다. 점주의 순이익과 본사의 매출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점주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동안에도 본사의 그래프는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사의 착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맹비를 받지 않고 인테리어를 강매하지 않고 낮은 로열티를 유지한 원칙은 실제였습니다.
다만 그 선의는 점주의 수익까지 책임지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가맹 문턱을 낮춘 선의와 매장이 늘고 재료 주문이 이어질수록 본사 매출이 커지는 구조는 서로 다른 이야기였고 둘은 나란히 굴러갔습니다. 누구 하나 작정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아채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버틸 방법을 모두 써본 뒤에도 숫자가 달라지지 않으면 점주의 계산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섭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 나가면 얼마를 건질 수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문을 닫으면 시설비와 권리금을 대부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면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점주가 폐업 대신 양도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회전판이 돌기 시작합니다. 지친 사장님은 가게를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매장이 문을 닫지 않으니 폐업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브랜드는 여전히 낮은 폐업률로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깨끗한 통계와 착한 이미지를 보고 새로운 창업자가 들어옵니다. 기존 시설과 간판을 넘겨받고 다시 토스트를 굽기 시작합니다. 매장 숫자는 유지되고 본사의 물류 매출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새 사장님 역시 같은 비용 구조와 같은 가격의 한계, 같은 노동 시간에 마주합니다. 버티다 지치면 그 역시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깁니다. 그렇게 한자리에서 같은 장사가 새로운 사장님과 함께 몇 번이고 다시 시작됩니다. 이삭토스트의 낮은 폐업률이 보여준 것은 가게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는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장님이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본사는 분명 착했지만 그 착함이 간판 아래 사람의 안전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브랜드에서 가장 빨리 소모된 것은 식빵도 소스도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판이 더 이상 다음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순간 간판도 결국 사라집니다. 지하철역 앞과 학원가, 학교 정문 옆에서 부담 없이 사 먹던 저렴한 아침 한 끼가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간판은 그대로인데 사장님 얼굴만 바뀐 가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동네 이삭토스트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사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사장님들은 자기 가게를 금매로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손님을 받고 토스트를 굽는 매장들이 조용히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오랫동안 착한 프랜차이즈로 불려왔습니다. 학교 앞에서도 출근길에서도 적은 돈으로 따뜻한 한 끼를 손에 쥘 수 있었던 토스트 한 봉지, 이삭토스트입니다. 본사는 신기록을 쓰는데 대체 왜 점주들은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떠나는 걸까요? 그런데 왜 폐업률만큼은 여전히 낮은 걸까요?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믿었던 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액세서리를 팔던 한 젊은 부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창업자는 토스트 만드는 방법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 돈 8천만 원을 들여 가게까지 차려줬습니다. 그 가게가 이삭토스트의 1호점이 됐어요. 이후 가게를 열고 싶다는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가맹비를 받지 않았고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를 억지로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내는 로열티 역시 매출에 따라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15만 원으로 고정됐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점주에게 비용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때 이삭토스트에서는 그런 한몫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계약 조건이 점주에게 유리하다 보니 오히려 점주들이 이러다 본사가 버티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본사의 생존을 걱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브랜드는 그렇게 20년 넘게 살아남았고 한때 전국에 900개가 넘는 매장을 열었습니다. 장기간 운영한 매장도 많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결론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본사가 이렇게 착하다면 적어도 이 간판 아래에서는 점주도 크게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삭토스트가 안전한 장사라는 믿음을 흔드는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영업 양도 양수 사이트에 이삭토스트 매물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권리금 조정 가능, 금매, 개인 사정으로 양도. 문을 닫은 가게는 많지 않은데 운영하던 점주가 다음 사람을 찾는 매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폐업률이 낮은 브랜드로 알려졌는데 가게를 떠나려는 사람은 적지 않았어요. 낮은 폐업률과 많은 매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폐업이라는 단어에 있었습니다. 사장님들이 가게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는 방식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명의 변경입니다. 2018년 37건이던 명의 변경은 2020년 42건, 2022년에는 60건까지 늘었습니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51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해 새로 문을 연 매장은 39곳에 불과했습니다. 증가세는 한풀 꺾였어도 새로 생긴 가게보다 기존 사장님이 가게를 넘긴 경우가 여전히 더 많았던 거예요. 폐업이 아니라 양도. 낮은 폐업률 뒤에서는 간판이 사라지는 대신 그 아래에서는 사장님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가게에서 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한때 여가 미사토스트에는 아침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출근길 손님은 종이봉투에 담긴 따뜻한 토스트를 받아들고 곧바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장 앞에 서 있는 곳은 손님보다 배달 오토바이인 경우가 많아요. 점주는 여전히 식빵을 굽고 계란을 부치고 양배추를 올리고 소스를 바릅니다. 만드는 과정은 그대로인데 완성된 토스트가 들어가는 곳은 손님의 손이 아니라 라이더의 가방으로 바뀐 거예요. 토스트 한 개가 팔릴 때 돈을 나눠 가져가는 경로가 예전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배달을 끊으면 되지 않을까요? 수수료와 포장비는 사라집니다. 문제는 주문도 함께 줄어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배달을 계속 켜두면 주문은 들어오지만 토스트가 팔릴 때마다 수수료와 포장비가 이익을 먼저 깎아냅니다. 배달을 끊으면 매출이 줄고 유지하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점주가 온전히 웃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버거운지는 정산서를 펼쳐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이삭토스트 한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은 약 1,849만 원입니다. 재료비와 월세, 배달 수수료, 아르바이트생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를 빼면 점주 몫은 300만 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 대출이자와 시설 수리비까지 빠지면 수익은 200만 원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처음 넣은 권리금과 시설비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람을 더 쓰면 점주 몫이 줄고 사람을 줄이면 그 빈자리를 점주가 직접 메워야 해요. 가격을 올려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판매가는 점주 혼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다 이삭토스트는 저렴하고 든든한 한 끼라는 약속까지 함께 팔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점주가 마지막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사람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빠진 자리에 사장님이 들어가고 사장님 혼자로 부족하면 배우자가 들어갑니다. 메뉴 가격을 지키기 위해 가족의 시간이 대신 갈려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매출은 1,849만 원이었지만 사장님에게 남은 것은 높은 수익이 아니라 매장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와 아직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점주들은 배달비와 인건비를 줄이느라 가족까지 매장에 세우고 있는데 본사는 2025년 연매출 608억 원으로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가맹비도 받지 않는다는 회사가 어떻게 이런 신기록을 썼을까요? 답은 토스트 한 개를 바라보는 장부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점주에게 식빵과 소스는 매일 빠져나가는 비용이지만 본사에는 매일 쌓이는 매출이었습니다. 점주가 12시간을 일해 적자를 겨우 피한 날에도 본사는 이미 그 매장에 식빵과 소스, 재료와 일회용품을 공급해 매출을 올립니다. 점주에게 재료 단가 상승은 이익을 깎는 칼날이지만 본사 장부에는 더 커진 공급 매출로 찍힐 수 있습니다. 점주의 순이익과 본사의 매출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점주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동안에도 본사의 그래프는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사의 착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맹비를 받지 않고 인테리어를 강매하지 않고 낮은 로열티를 유지한 원칙은 실제였습니다. 다만 그 선의는 점주의 수익까지 책임지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가맹 문턱을 낮춘 선의와 매장이 늘고 재료 주문이 이어질수록 본사 매출이 커지는 구조는 서로 다른 이야기였고 둘은 나란히 굴러갔습니다. 누구 하나 작정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아채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버틸 방법을 모두 써본 뒤에도 숫자가 달라지지 않으면 점주의 계산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섭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 나가면 얼마를 건질 수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문을 닫으면 시설비와 권리금을 대부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면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점주가 폐업 대신 양도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회전판이 돌기 시작합니다. 지친 사장님은 가게를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매장이 문을 닫지 않으니 폐업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브랜드는 여전히 낮은 폐업률로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깨끗한 통계와 착한 이미지를 보고 새로운 창업자가 들어옵니다. 기존 시설과 간판을 넘겨받고 다시 토스트를 굽기 시작합니다. 매장 숫자는 유지되고 본사의 물류 매출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새 사장님 역시
같은 비용 구조와 같은 가격의 한계, 같은 노동 시간에 마주합니다. 버티다 지치면 그 역시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깁니다. 그렇게 한자리에서 같은 장사가 새로운 사장님과 함께 몇 번이고 다시 시작됩니다. 이삭토스트의 낮은 폐업률이 보여준 것은 가게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는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장님이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본사는 분명 착했지만 그 착함이 간판 아래 사람의 안전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브랜드에서 가장 빨리 소모된 것은 식빵도 소스도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정판이 더 이상 다음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순간 간판도 결국 사라집니다. 지하철역 앞과 학원가, 학교 정문 옆에서 부담 없이 사 먹던 저렴한 아침 한 끼가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간판은 그대로인데 사장님 얼굴만 바뀐 가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동네 이삭토스트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사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사장님들은 자기 가게를 급매로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손님을 받고 토스트를 굽는 매장들이 조용히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오랫동안 착한 프랜차이즈로 불려왔습니다. 학교 앞에서도 출근길에서도 적은 돈으로 따뜻한 한 끼를 손에 쥘 수 있었던 토스트 한 봉지, 이삭토스트입니다. 본사는 신기록을 쓰는데 대체 왜 점주들은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떠나는 걸까요? 그런데 왜 폐업률만큼은 여전히 낮은 걸까요?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믿었던 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액세서리를 팔던 한 젊은 부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창업자는 토스트 만드는 방법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 돈 8천만 원을 들여 가게까지 차려줬습니다. 그 가게가 이삭토스트의 1호점이 됐어요. 이후 가게를 열고 싶다는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가맹비를 받지 않았고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를 억지로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내는 로열티 역시 매출에 따라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15만 원으로 고정됐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점주에게 비용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때 이삭토스트에서는 그런 한몫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계약 조건이 점주에게 유리하다 보니 오히려 점주들이 이러다 본사가 버티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본사의 생존을 걱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브랜드는 그렇게 20년 넘게 살아남았고 한때 전국에 900개가 넘는 매장을 열었습니다. 장기간 운영한 매장도 많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결론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본사가 이렇게 착하다면 적어도 이 간판 아래에서는 점주도 크게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삭토스트가 안전한 장사라는 믿음을 흔드는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영업 양도 양수 사이트에 이삭토스트 매물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권리금 조정 가능, 급매, 개인 사정으로 양도. 문을 닫은 가게는 많지 않은데 운영하던 점주가 다음 사람을 찾는 매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폐업률이 낮은 브랜드로 알려졌는데 가게를 떠나려는 사람은 적지 않았어요. 낮은 폐업률과 많은 매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폐업이라는 단어에 있었습니다. 사장님들이 가게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는 방식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명의 변경입니다. 2018년 37건이던 명의 변경은 2020년 42건, 2022년에는 60건까지 늘었습니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51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해 새로 문을 연 매장은 39곳에 불과했습니다. 증가세는 한풀 꺾였어도 새로 생긴 가게보다 기존 사장님이 가게를 넘긴 경우가 여전히 더 많았던 거예요. 폐업이 아니라 양도. 낮은 폐업률 뒤에서는 간판이 사라지는 대신 그 아래에서는 사장님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가게에서 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한때 여갑 이삭토스트에는 아침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출근길 손님은 종이봉투에 담긴 따뜻한 토스트를 받아들고 곧바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장 앞에 서 있는 곳은 손님보다 배달 오토바이인 경우가 많아요. 점주는 여전히 식빵을 굽고 계란을 부치고 양배추를 올리고 소스를 바릅니다. 만드는 과정은 그대로인데 완성된 토스트가 들어가는 곳은 손님의 손이 아니라 라이더의 가방으로 바뀐 거예요. 토스트 한 개가 팔릴 때 돈을 나눠 가져가는 경로가 예전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배달을 끊으면 되지 않을까요? 수수료와 포장비는 사라집니다. 문제는 주문도 함께 줄어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배달을 계속 켜두면 주문은 들어오지만 토스트가 팔릴 때마다 수수료와 포장비가 이익을 먼저 깎아냅니다. 배달을 끊으면 매출이 줄고 유지하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점주가 온전히 웃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버거운지는 정산서를 펼쳐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이삭토스트 한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은 약 1,849만 원입니다. 재료비와 월세, 배달 수수료, 아르바이트생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를 빼면 점주 몫은 300만 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 대출이자와 시설 수리비까지 빠지면 수익은 200만 원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처음 넣은 권리금과 시설비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람을 더 쓰면 점주 몫이 줄고 사람을 줄이면 그 빈자리를 점주가 직접 메워야 해요. 가격을 올려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판매가는 점주 혼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다 이삭토스트는 저렴하고 든든한 한 끼라는 약속까지 함께 팔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점주가 마지막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사람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빠진 자리에 사장님이 들어가고 사장님 혼자로 부족하면 배우자가 들어갑니다. 메뉴 가격을 지키기 위해 가족의 시간이 대신 갈려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매출은 1,849만 원이었지만 사장님에게 남은 것은 높은 수익이 아니라 매장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와 아직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점주들은 배달비와 인건비를 줄이느라 가족까지 매장에 세우고 있는데 본사는 2025년 연매출 608억 원으로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가맹비도 받지 않는다는 회사가 어떻게 이런 신기록을 썼을까요? 답은 토스트 한 개를 바라보는 장구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점주에게 식빵과 소스는 매일 빠져나가는 비용이지만 본사에는 매일 쌓이는 매출이었습니다. 점주가 12시간을 일해 적자를 겨우 피한 날에도 본사는 이미 그 매장에 식빵과 소스, 재료와 일회용품을 공급해 매출을 올립니다. 점주에게 재료 단가 상승은 이익을 깎는 칼날이지만 본사 장부에는 더 커진 공급 매출로 찍힐 수 있습니다. 점주의 순이익과 본사의 매출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점주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동안에도 본사의 그래프는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사의 착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맹비를 받지 않고 인테리어를 강매하지 않고 낮은 로열티를 유지한 원칙은 실제였습니다. 다만 그 선의는 점주의 수익까지 책임지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가맹 문턱을 낮춘 선의와 매장이 늘고 재료 주문이 이어질수록 본사 매출이 커지는 구조는 서로 다른 이야기였고 둘은 나란히 굴러갔습니다. 누구 하나 작정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아채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버틸 방법을 모두 써본 뒤에도 숫자가 달라지지 않으면 점주의 계산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섭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 나가면 얼마를 건질 수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문을 닫으면 시설비와 권리금을 대부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면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점주가 폐업 대신 양도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회전판이 돌기 시작합니다. 지친 사장님은 가게를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매장이 문을 닫지 않으니 폐업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브랜드는 여전히 낮은 폐업률로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깨끗한 통계와 착한 이미지를 보고 새로운 창업자가 들어옵니다. 기존 시설과 간판을 넘겨받고 다시 토스트를 굽기 시작합니다. 매장 숫자는 유지되고 본사의 물류 매출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새 사장님 역시 같은 비용 구조와 같은 가격의 한계, 같은 노동 시간에 마주합니다. 버티다 지치면 그 역시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깁니다. 그렇게 한자리에서 같은 장사가 새로운 사장님과 함께 몇 번이고 다시 시작됩니다. 이삭토스트의 낮은 폐업률이 보여준 것은 가게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는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장님이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본사는 분명 착했지만 그 착함이 간판 아래 사람의 안전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브랜드에서 가장 빨리 소모된 것은 식빵도 소스도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판이 더 이상 다음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순간 간판도 결국 사라집니다. 지하철역 앞과 학원가, 학교 정문 옆에서 부담 없이 사 먹던 저렴한 아침 한 끼가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간판은 그대로인데 사장님 얼굴만 바뀐 가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동네 이삭토스트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사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사장님들은 자기 가게를 금매로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손님을 받고 토스트를 굽는 매장들이 조용히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오랫동안 착한 프랜차이즈로 불려왔습니다.
학교 앞에서도 출근길에서도 적은 돈으로 따뜻한 한 끼를 손에 쥘 수 있었던 토스트 한 봉지. 이삭 토스트입니다. 본사는 신기록을 쓰는데 대체 왜 점주들은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떠나는 걸까요? 그런데 왜 폐업률만큼은 여전히 낮은 걸까요?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믿었던 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액세서리를 팔던 한 젊은 부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창업자는 토스트 만드는 방법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 돈 8천만 원을 들여 가게까지 차려줬습니다. 그 가게가 이삭 토스트의 1호점이 됐어요. 이후 가게를 열고 싶다는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가맹비를 받지 않았고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를 억지로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내는 로열티 역시 매출에 따라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15만 원으로 고정됐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점주에게 비용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때 이삭 토스트에서는 그런 한몫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계약 조건이 점주에게 유리하다 보니 오히려 점주들이 이러다 본사가 버티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본사의 생존을 걱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브랜드는 그렇게 20년 넘게 살아남았고 한때 전국에 900개가 넘는 매장을 열었습니다. 장기간 운영한 매장도 많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결론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본사가 이렇게 착하다면 적어도 이 간판 아래에서는 점주도 크게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삭 토스트가 안전한 장사라는 믿음을 흔드는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영업 양도 양수 사이트에 이삭 토스트 매물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권리금 조정 가능, 급매, 개인 사정으로 양도. 문을 닫은 가게는 많지 않은데 운영하던 점주가 다음 사람을 찾는 매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폐업률이 낮은 브랜드로 알려졌는데 가게를 떠나려는 사람은 적지 않았어요. 낮은 폐업률과 많은 매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폐업이라는 단어에 있었습니다. 사장님들이 가게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는 방식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명의 변경입니다. 2018년 37건이던 명의 변경은 2020년 42건, 2022년에는 60건까지 늘었습니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51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해 새로 문을 연 매장은 39곳에 불과했습니다. 증가세는 한풀 꺾였어도 새로 생긴 가게보다 기존 사장님이 가게를 넘긴 경우가 여전히 더 많았던 거예요. 폐업이 아니라 양도. 낮은 폐업률 뒤에서는 간판이 사라지는 대신 그 아래에서는 사장님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가게에서 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한때 여갑 이삭 토스트에는 아침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출근길 손님은 종이봉투에 담긴 따뜻한 토스트를 받아들고 곧바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장 앞에 서 있는 곳은 손님보다 배달 오토바이인 경우가 많아요. 점주는 여전히 식빵을 굽고 계란을 부치고 양배추를 올리고 소스를 바릅니다. 만드는 과정은 그대로인데 완성된 토스트가 들어가는 곳은 손님의 손이 아니라 라이더의 가방으로 바뀐 거예요. 토스트 한 개가 팔릴 때 돈을 나눠 가져가는 경로가 예전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배달을 끊으면 되지 않을까요? 수수료와 포장비는 사라집니다. 문제는 주문도 함께 줄어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배달을 계속 켜두면 주문은 들어오지만 토스트가 팔릴 때마다 수수료와 포장비가 이익을 먼저 깎아냅니다. 배달을 끊으면 매출이 줄고 유지하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점주가 온전히 웃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버거운지는 정산서를 펼쳐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이삭 토스트 한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은 약 1,849만 원입니다. 재료비와 월세, 배달 수수료, 아르바이트생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를 빼면 점주 몫은 300만 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 대출이자와 시설 수리비까지 빠지면 수익은 200만 원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처음 넣은 권리금과 시설비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람을 더 쓰면 점주 몫이 줄고 사람을 줄이면 그 빈자리를 점주가 직접 메워야 해요. 가격을 올려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판매가는 점주 혼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다 이삭 토스트는 저렴하고 든든한 한 끼라는 약속까지 함께 팔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점주가 마지막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사람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빠진 자리에 사장님이 들어가고 사장님 혼자로 부족하면 배우자가 들어갑니다. 메뉴 가격을 지키기 위해 가족의 시간이 대신 갈려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매출은 1,849만 원이었지만 사장님에게 남은 것은 높은 수익이 아니라 매장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와 아직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점주들은 배달비와 인건비를 줄이느라 가족까지 매장에 세우고 있는데
본사는 2025년 연매출 608억 원으로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가맹비도 받지 않는다는 회사가 어떻게 이런 신기록을 썼을까요? 답은 토스트 한 개를 바라보는 장부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점주에게 식빵과 소스는 매일 빠져나가는 비용이지만 본사에는 매일 쌓이는 매출이었습니다. 점주가 12시간을 일해 적자를 겨우 피한 날에도 본사는 이미 그 매장에 식빵과 소스, 재료와 일회용품을 공급해 매출을 올립니다. 점주에게 재료 단가 상승은 이익을 깎는 칼날이지만 본사 장부에는 더 커진 공급 매출로 찍힐 수 있습니다. 점주의 순이익과 본사의 매출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점주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동안에도 본사의 그래프는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사의 착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맹비를 받지 않고 인테리어를 강매하지 않고 낮은 로열티를 유지한 원칙은 실제였습니다. 다만 그 선의는 점주의 수익까지 책임지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가맹 문턱을 낮춘 선의와 매장이 늘고 재료 주문이 이어질수록 본사 매출이 커지는 구조는 서로 다른 이야기였고 둘은 나란히 굴러갔습니다. 누구 하나 작정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아채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버틸 방법을 모두 써본 뒤에도 숫자가 달라지지 않으면 점주의 계산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섭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 나가면 얼마를 건질 수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문을 닫으면 시설비와 권리금을 대부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면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점주가 폐업 대신 양도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회전판이 돌기 시작합니다. 지친 사장님은 가게를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매장이 문을 닫지 않으니 폐업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브랜드는 여전히 낮은 폐업률로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깨끗한 통계와 착한 이미지를 보고 새로운 창업자가 들어옵니다. 기존 시설과 간판을 넘겨받고 다시 토스트를 굽기 시작합니다. 매장 숫자는 유지되고 본사의 물류 매출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새 사장님 역시 같은 비용 구조와 같은 가격의 한계, 같은 노동 시간에 마주합니다. 버티다 지치면 그 역시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깁니다. 그렇게 한자리에서 같은 장사가 새로운 사장님과 함께 몇 번이고 다시 시작됩니다. 이삭토스트의 낮은 폐업률이 보여준 것은 가게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는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장님이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본사는 분명 착했지만 그 착함이 간판 아래 사람의 안전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브랜드에서 가장 빨리 소모된 것은 식빵도 소스도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판이 더 이상 다음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순간 간판도 결국 사라집니다. 지하철역 앞과 학원가, 학교 정문 옆에서 부담 없이 사 먹던 저렴한 아침 한 끼가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간판은 그대로인데 사장님 얼굴만 바뀐 가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동네 이삭토스트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사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사장님들은 자기 가게를 급매로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손님을 받고 토스트를 굽는 매장들이 조용히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오랫동안 착한 프랜차이즈로 불려왔습니다. 학교 앞에서도 출근길에서도 적은 돈으로 따뜻한 한 끼를 손에 쥘 수 있었던 토스트 한 봉지, 이삭 토스트입니다. 본사는 신기록을 쓰는데 대체 왜 점주들은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떠나는 걸까요? 그런데 왜 폐업률만큼은 여전히 낮은 걸까요?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믿었던 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액세서리를 팔던 한 젊은 부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창업자는 토스트 만드는 방법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 돈 8천만 원을 들여 가게까지 차려줬습니다. 그 가게가 이삭 토스트의 1호점이 됐어요. 이후 가게를 열고 싶다는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가맹비를 받지 않았고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를 억지로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내는 로열티 역시 매출에 따라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15만 원으로 고정됐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점주에게 비용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때 이삭토스트에서는 그런 한몫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계약 조건이 점주에게 유리하다 보니 오히려 점주들이 이러다 본사가 버티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본사의 생존을 걱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브랜드는 그렇게 20년 넘게 살아남았고 한때 전국에 900개가 넘는 매장을 열었습니다. 장기간 운영한 매장도 많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결론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본사가 이렇게 착하다면 적어도 이 간판 아래에서는 점주도 크게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삭토스트가 안전한 장사라는 믿음을 흔드는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영업 양도 양수 사이트에 이삭토스트 매물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원리금 조정 가능, 금매, 개인 사정으로 양도. 문을 닫은 가게는 많지 않은데 운영하던 점주가 다음 사람을 찾는 매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폐업률이 낮은 브랜드로 알려졌는데 가게를 떠나려는 사람은 적지 않았어요. 낮은 폐업률과 많은 매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폐업이라는 단어에 있었습니다. 사장님들이 가게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는 방식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명의 변경입니다. 2018년 37건이던 명의 변경은 2020년 42건, 2022년에는 60건까지 늘었습니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51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해 새로 문을 연 매장은 39곳에 불과했습니다. 증가세는 한풀 꺾였어도 새로 생긴 가게보다 기존 사장님이 가게를 넘긴 경우가 여전히 더 많았던 거예요. 폐업이 아니라 양도. 낮은 폐업률 뒤에서는 간판이 사라지는 대신 그 아래에서는 사장님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가게에서 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한때 여갑 이삭토스트에는 아침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출근길 손님은 종이봉투에 담긴 따뜻한 토스트를 받아들고 곧바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장 앞에 서 있는 것은 손님보다 배달 오토바이인 경우가 많아요. 점주는 여전히 식빵을 굽고 계란을 부치고 양배추를 올리고 소스를 바릅니다. 만드는 과정은 그대로인데 완성된 토스트가 들어가는 곳은 손님의 손이 아니라 라이더의 가방으로 바뀐 거예요. 토스트 한 개가 팔릴 때 돈을 나눠 가져가는 경로가 예전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배달을 끊으면 되지 않을까요? 수수료와 포장비는 사라집니다. 문제는 주문도 함께 줄어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배달을 계속 켜두면 주문은 들어오지만 토스트가 팔릴 때마다 수수료와 포장비가 이익을 먼저 깎아냅니다. 배달을 끊으면 매출이 줄고 유지하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점주가 온전히 웃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버거운지는 정산서를 펼쳐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이삭토스트 한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은 약 1,849만 원입니다. 재료비와 월세, 배달 수수료, 아르바이트생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를 빼면 점주 몫은 300만 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 대출이자와 시설 수리비까지 빠지면 수익은 200만 원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처음 넣은 권리금과 시설비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람을 더 쓰면 점주 몫이 줄고 사람을 줄이면 그 빈자리를 점주가 직접 메워야 해요. 가격을 올려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판매가는 점주 혼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다 이삭토스트는 저렴하고 든든한 한 끼라는 약속까지 함께 팔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점주가 마지막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사람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빠진 자리에 사장님이 들어가고 사장님 혼자로 부족하면 배우자가 들어갑니다. 메뉴 가격을 지키기 위해 가족의 시간이 대신 갈려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매출은 1,849만 원이었지만 사장님에게 남은 것은 높은 수익이 아니라 매장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와 아직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점주들은 배달비와 인건비를 줄이느라 가족까지 매장에 세우고 있는데 본사는 2025년 연매출 608억 원으로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가맹비도 받지 않는다는 회사가 어떻게 이런 신기록을 썼을까요? 답은 토스트 한 개를 바라보는 장구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점주에게 식빵과 소스는 매일 빠져나가는 비용이지만 본사에는 매일 쌓이는 매출이었습니다. 점주가 12시간을 일해 적자를 겨우 피한 날에도 본사는 이미 그 매장에 식빵과 소스, 재료와 일회용품을 공급해 매출을 올립니다. 점주에게 재료 단가 상승은 이익을 깎는 칼날이지만 본사 장부에는 더 커진 공급 매출로 찍힐 수 있습니다. 점주의 순이익과 본사의 매출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점주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동안에도 본사의 그래프는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사의 착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맹비를 받지 않고 인테리어를 강매하지 않고 낮은 로열티를 유지한 원칙은 실제였습니다. 다만 그 선의는 점주의 수익까지 책임지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가맹 문턱을 낮춘 선의와 매장이 늘고 재료 주문이 이어질수록 본사 매출이 커지는 구조는 서로 다른 이야기였고 둘은 나란히 굴러갔습니다. 누구 하나 작정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아채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버틸 방법을 모두 써본 뒤에도 숫자가 달라지지 않으면 점주의 계산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섭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 나가면 얼마를 건질 수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문을 닫으면 시설비와 권리금을 대부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면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점주가 폐업 대신 양도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회전판이 돌기 시작합니다. 지친 사장님은 가게를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매장이 문을 닫지 않으니 폐업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브랜드는 여전히 낮은 폐업률로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깨끗한 통계와 착한 이미지를 보고 새로운 창업자가 들어옵니다. 기존 시설과 간판을 넘겨받고 다시 토스트를 굽기 시작합니다. 매장 숫자는 유지되고 본사의 물류 매출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새 사장님 역시 같은 비용 구조와 같은 가격의 한계, 같은 노동 시간에 마주합니다. 버티다 지치면 그 역시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깁니다. 그렇게 한자리에서 같은 장사가 새로운 사장님과 함께 몇 번이고 다시 시작됩니다. 이삭토스트의 낮은 폐업률이 보여준 것은 가게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는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장님이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본사는 분명 착했지만 그 착함이 간판 아래 사람의 안전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브랜드에서 가장 빨리 소모된 것은 식빵도 소스도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판이 더 이상 다음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순간 간판도 결국 사라집니다. 지하철역 앞과 학원가, 학교 정문 옆에서 부담 없이 사 먹던 저렴한 아침 한 끼가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간판은 그대로인데 사장님 얼굴만 바뀐 가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동네 이삭토스트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사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사장님들은 자기 가게를 급매로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손님을 받고 토스트를 굽는 매장들이 조용히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오랫동안 착한 프랜차이즈로 불려왔습니다. 학교 앞에서도 출근길에서도 적은 돈으로 따뜻한 한 끼를 손에 쥘 수 있었던 토스트 한 봉지, 이삭토스트입니다. 본사는 신기록을 쓰는데 대체 왜 점주들은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떠나는 걸까요? 그런데 왜 폐업률만큼은 여전히 낮은 걸까요?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믿었던 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액세서리를 팔던 한 젊은 부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창업자는 토스트 만드는 방법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 돈 8천만 원을 들여 가게까지 차려줬습니다. 그 가게가 이삭토스트의 1호점이 됐어요. 이후 가게를 열고 싶다는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가맹비를 받지 않았고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를 억지로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내는 로열티 역시 매출에 따라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15만 원으로 고정됐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점주에게 비용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때 이삭토스트에서는 그런 한몫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계약 조건이 점주에게 유리하다 보니 오히려 점주들이 이러다 본사가 버티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본사의 생존을 걱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브랜드는 그렇게 20년 넘게 살아남았고 한때 전국에 900개가 넘는 매장을 열었습니다. 장기간 운영한 매장도 많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결론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본사가 이렇게 착하다면 적어도 이 간판 아래에서는 점주도 크게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삭토스트가 안전한 장사라는 믿음을 흔드는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영업 양도 양수 사이트에 이삭토스트 매물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권리금 조정 가능, 급매, 개인 사정으로 양도. 문을 닫은 가게는 많지 않은데 운영하던 점주가 다음 사람을 찾는 매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폐업률이 낮은 브랜드로 알려졌는데 가게를 떠나려는 사람은 적지 않았어요. 낮은 폐업률과 많은 매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폐업이라는 단어에 있었습니다. 사장님들이 가게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는 방식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명의 변경입니다. 2018년 37건이던 명의 변경은 2020년 42건, 2022년에는 60건까지 늘었습니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51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해 새로 문을 연 매장은 39곳에 불과했습니다. 증가세는 한풀 꺾였어도 새로 생긴 가게보다 기존 사장님이 가게를 넘긴 경우가 여전히 더 많았던 거예요. 폐업이 아니라 양도. 낮은 폐업률 뒤에서는 간판이 사라지는 대신
그 아래에서는 사장님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가게에서 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한때 여갑 이삭토스트에는 아침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출근길 손님은 종이봉투에 담긴 따뜻한 토스트를 받아들고 곧바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장 앞에 서 있는 것은 손님보다 배달 오토바이인 경우가 많아요. 점주는 여전히 식빵을 굽고 계란을 부치고 양배추를 올리고 소스를 바릅니다. 만드는 과정은 그대로인데 완성된 토스트가 들어가는 곳은 손님의 손이 아니라 라이더의 가방으로 바뀐 거예요. 토스트 한 개가 팔릴 때 돈을 나눠 가져가는 경로가 예전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배달을 끊으면 되지 않을까요? 수수료와 포장비는 사라집니다. 문제는 주문도 함께 줄어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배달을 계속 켜두면 주문은 들어오지만 토스트가 팔릴 때마다 수수료와 포장비가 이익을 먼저 깎아냅니다. 배달을 끊으면 매출이 줄고 유지하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점주가 온전히 웃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버거운지는 정산서를 펼쳐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이삭토스트 한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은 약 1,849만 원입니다. 재료비와 월세, 배달 수수료, 아르바이트생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를 빼면 점주 몫은 300만 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 대출이자와 시설 수리비까지 빠지면 수익은 200만 원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처음 넣은 권리금과 시설비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람을 더 쓰면 점주 몫이 줄고 사람을 줄이면 그 빈자리를 점주가 직접 메워야 해요. 가격을 올려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판매가는 점주 혼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다 이삭토스트는 저렴하고 든든한 한 끼라는 약속까지 함께 팔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점주가 마지막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사람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빠진 자리에 사장님이 들어가고 사장님 혼자로 부족하면 배우자가 들어갑니다. 메뉴 가격을 지키기 위해 가족의 시간이 대신 갈려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매출은 1,849만 원이었지만 사장님에게 남은 것은 높은 수익이 아니라 매장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와 아직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점주들은 배달비와 인건비를 줄이느라 가족까지 매장에 세우고 있는데 본사는 2025년 연매출 608억 원으로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가맹비도 받지 않는다는 회사가 어떻게 이런 신기록을 썼을까요? 답은 토스트 한 개를 바라보는 장구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점주에게 식빵과 소스는 매일 빠져나가는 비용이지만 본사에는 매일 쌓이는 매출이었습니다. 점주가 12시간을 일해 적자를 겨우 피한 날에도 본사는 이미 그 매장에 식빵과 소스, 재료와 일회용품을 공급해 매출을 올립니다. 점주에게 재료 단가 상승은 이익을 깎는 칼날이지만 본사 장부에는 더 커진 공급 매출로 찍힐 수 있습니다. 점주의 순이익과 본사의 매출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점주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동안에도 본사의 그래프는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사의 착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맹비를 받지 않고 인테리어를 강매하지 않고 낮은 로열티를 유지한 원칙은 실제였습니다. 다만 그 선의는 점주의 수익까지 책임지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가맹 문턱을 낮춘 선의와 매장이 늘고 재료 주문이 이어질수록 본사 매출이 커지는 구조는 서로 다른 이야기였고 둘은 나란히 굴러갔습니다. 누구 하나 작정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아채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버틸 방법을 모두 써본 뒤에도 숫자가 달라지지 않으면 점주의 계산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섭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 나가면 얼마를 건질 수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문을 닫으면 시설비와 권리금을 대부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면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점주가 폐업 대신 양도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회전판이 돌기 시작합니다. 지친 사장님은 가게를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매장이 문을 닫지 않으니 폐업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브랜드는 여전히 낮은 폐업률로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깨끗한 통계와 착한 이미지를 보고 새로운 창업자가 들어옵니다. 기존 시설과 간판을 넘겨받고 다시 토스트를 굽기 시작합니다. 매장 숫자는 유지되고 본사의 물류 매출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새 사장님 역시 같은 비용 구조와 같은 가격의 한계, 같은 노동시간에 마주합니다. 버티다 지치면 그 역시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깁니다. 그렇게 한자리에서 같은 장사가 새로운 사장님과 함께 몇 번이고 다시 시작됩니다. 이삭토스트의 낮은 폐업률이 보여준 것은
가게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는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장님이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본사는 분명 착했지만 그 착함이 간판 아래 사람의 안전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브랜드에서 가장 빨리 소모된 것은 식빵도 소스도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정판이 더 이상 다음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순간 간판도 결국 사라집니다. 지하철역 앞과 학원가, 학교 정문 옆에서 부담 없이 사 먹던 저렴한 아침 한 끼가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간판은 그대로인데 사장님 얼굴만 바뀐 가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동네 이삭토스트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사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사장님들은 자기 가게를 급매로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손님을 받고 토스트를 굽는 매장들이 조용히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오랫동안 착한 프랜차이즈로 불려왔습니다. 학교 앞에서도 출근길에서도 적은 돈으로 따뜻한 한 끼를 손에 쥘 수 있었던 토스트 한 봉지, 이삭 토스트입니다. 본사는 신기록을 쓰는데 대체 왜 점주들은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떠나는 걸까요? 그런데 왜 폐업률만큼은 여전히 낮은 걸까요?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믿었던 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액세서리를 팔던 한 젊은 부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창업자는 토스트 만드는 방법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 돈 8천만 원을 들여 가게까지 차려줬습니다. 그 가게가 이삭 토스트의 1호점이 됐어요. 이후 가게를 열고 싶다는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가맹비를 받지 않았고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를 억지로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내는 로열티 역시 매출에 따라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15만 원으로 고정됐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점주에게 비용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때 이삭 토스트에서는 그런 한몫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계약 조건이 점주에게 유리하다 보니 오히려 점주들이 이러다 본사가 버티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본사의 생존을 걱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브랜드는 그렇게 20년 넘게 살아남았고 한때 전국에 900개가 넘는 매장을 열었습니다. 장기간 운영한 매장도 많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결론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본사가 이렇게 착하다면 적어도 이 간판 아래에서는 점주도 크게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삭 토스트가 안전한 장사라는 믿음을 흔드는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영업 양도 양수 사이트에 이삭 토스트 매물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원리금 조정 가능, 급매, 개인 사정으로 양도. 문을 닫은 가게는 많지 않은데 운영하던 점주가 다음 사람을 찾는 매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폐업률이 낮은 브랜드로 알려졌는데 가게를 떠나려는 사람은 적지 않았어요. 낮은 폐업률과 많은 매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폐업이라는 단어에 있었습니다. 사장님들이 가게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는 방식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명의 변경입니다. 2018년 37건이던 명의 변경은 2020년 42건, 2022년에는 60건까지 늘었습니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51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해 새로 문을 연 매장은 39곳에 불과했습니다. 증가세는 한풀 꺾였어도 새로 생긴 가게보다 기존 사장님이 가게를 넘긴 경우가 여전히 더 많았던 거예요. 폐업이 아니라 양도. 낮은 폐업률 뒤에서는 간판이 사라지는 대신 그 아래에서는 사장님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가게에서 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한때 여갑 이삭 토스트에는 아침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출근길 손님은 종이봉투에 담긴 따뜻한 토스트를 받아들고 곧바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장 앞에 서 있는 곳은 손님보다 배달 오토바이인 경우가 많아요. 점주는 여전히 식빵을 굽고 계란을 부치고 양배추를 올리고 소스를 바릅니다. 만드는 과정은 그대로인데 완성된 토스트가 들어가는 곳은 손님의 손이 아니라 라이더의 가방으로 바뀐 거예요. 토스트 한 개가 팔릴 때 돈을 나눠 가져가는 경로가 예전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배달을 끊으면 되지 않을까요? 수수료와 포장비는 사라집니다. 문제는 주문도 함께 줄어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배달을 계속 켜두면 주문은 들어오지만 토스트가 팔릴 때마다 수수료와 포장비가 이익을 먼저 깎아냅니다. 배달을 끊으면 매출이 줄고 유지하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점주가 온전히 웃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버거운지는 정산서를 펼쳐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이삭 토스트 한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은 약 1,849만 원입니다. 재료비와 월세, 배달 수수료, 아르바이트생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를 빼면 점주 몫은 300만 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 대출이자와 시설 수리비까지 빠지면 수익은 200만 원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처음 넣은 권리금과 시설비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람을 더 쓰면 점주 몫이 줄고 사람을 줄이면 그 빈자리를 점주가 직접 메워야 해요. 가격을 올려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판매가는 점주 혼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다 이삭 토스트는 저렴하고 든든한 한 끼라는 약속까지 함께 팔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점주가 마지막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사람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빠진 자리에 사장님이 들어가고 사장님 혼자로 부족하면 배우자가 들어갑니다. 메뉴 가격을 지키기 위해 가족의 시간이 대신 갈려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매출은 1,849만 원이었지만 사장님에게 남은 것은 높은 수익이 아니라 매장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와 아직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점주들은 배달비와 인건비를 줄이느라 가족까지 매장에 세우고 있는데 본사는 2025년 연매출 608억 원으로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가맹비도 받지 않는다는 회사가 어떻게 이런 신기록을 썼을까요? 답은 토스트 한 개를 바라보는 장구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점주에게 식빵과 소스는 매일 빠져나가는 비용이지만 본사에는 매일 쌓이는 매출이었습니다. 점주가 12시간을 일해 적자를 겨우 피한 날에도 본사는 이미 그 매장에 식빵과 소스, 재료와 일회용품을 공급해 매출을 올립니다. 점주에게 재료 단가 상승은 이익을 깎는 칼날이지만 본사 장부에는 더 커진 공급 매출로 찍힐 수 있습니다. 점주의 순이익과 본사의 매출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점주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동안에도 본사의 그래프는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사의 착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맹비를 받지 않고 인테리어를 강매하지 않고 낮은 로열티를 유지한 원칙은 실제였습니다. 다만 그 선의는 점주의 수익까지 책임지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가맹 문턱을 낮춘 선의와 매장이 늘고 재료 주문이 이어질수록 본사 매출이 커지는 구조는 서로 다른 이야기였고 둘은 나란히 굴러갔습니다. 누구 하나 작정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아채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버틸 방법을 모두 써본 뒤에도 숫자가 달라지지 않으면 점주의 계산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섭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 나가면 얼마를 건질 수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문을 닫으면 시설비와 권리금을 대부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면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점주가 폐업 대신 양도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회전판이 돌기 시작합니다. 지친 사장님은 가게를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매장이 문을 닫지 않으니 폐업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브랜드는 여전히 낮은 폐업률로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깨끗한 통계와 착한 이미지를 보고 새로운 창업자가 들어옵니다. 기존 시설과 간판을 넘겨받고 다시 토스트를 굽기 시작합니다. 매장 숫자는 유지되고 본사의 물류 매출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새 사장님 역시 같은 비용 구조와 같은 가격의 한계, 같은 노동 시간에 마주합니다. 버티다 지치면 그 역시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깁니다. 그렇게 한자리에서 같은 장사가 새로운 사장님과 함께 몇 번이고 다시 시작됩니다. 이삭 토스트의 낮은 폐업률이 보여준 것은 가게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는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장님이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본사는 분명 착했지만 그 착함이 간판 아래 사람의 안전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브랜드에서 가장 빨리 소모된 것은 식빵도 소스도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판이 더 이상 다음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순간 간판도 결국 사라집니다. 지하철역 앞과 학원가, 학교 정문 옆에서 부담 없이 사 먹던 저렴한 아침 한 끼가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간판은 그대로인데 사장님 얼굴만 바뀐 가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동네 이삭 토스트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사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사장님들은 자기 가게를 급매로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손님을 받고 토스트를 굽는 매장들이 조용히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오랫동안 착한 프랜차이즈로 불려왔습니다. 학교 앞에서도 출근길에서도 적은 돈으로 따뜻한 한 끼를 손에 쥘 수 있었던 토스트 한 봉지, 이삭 토스트입니다. 본사는 신기록을 쓰는데 대체 왜 점주들은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떠나는 걸까요? 그런데 왜 폐업률만큼은 여전히 낮은 걸까요?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믿었던 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액세서리를 팔던 한 젊은 부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창업자는 토스트 만드는 방법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 돈 8천만 원을 들여 가게까지 차려줬습니다. 그 가게가 이삭 토스트의 1호점이 됐어요. 이후 가게를 열고 싶다는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가맹비를 받지 않았고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를 억지로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내는 로열티 역시 매출에 따라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15만 원으로 고정됐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점주에게 비용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때 이삭 토스트에서는 그런 한몫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계약 조건이 점주에게 유리하다 보니 오히려 점주들이 이러다 본사가 버티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본사의 생존을 걱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브랜드는 그렇게 20년 넘게 살아남았고 한때 전국에 900개가 넘는 매장을 열었습니다. 장기간 운영한 매장도 많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결론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본사가 이렇게 착하다면 적어도 이 간판 아래에서는 점주도 크게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삭 토스트가 안전한 장사라는 믿음을 흔드는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영업 양도 양수 사이트에 이삭 토스트 매물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원리금 조정 가능, 금매, 개인 사정으로 양도. 문을 닫은 가게는 많지 않은데 운영하던 점주가 다음 사람을 찾는 매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폐업률이 낮은 브랜드로 알려졌는데 가게를 떠나려는 사람은 적지 않았어요. 낮은 폐업률과 많은 매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폐업이라는 단어에 있었습니다. 사장님들이 가게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는 방식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명의 변경입니다. 2018년 37건이던 명의 변경은 2020년 42건, 2022년에는 60건까지 늘었습니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51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해 새로 문을 연 매장은 39곳에 불과했습니다. 증가세는 한풀 꺾였어도 새로 생긴 가게보다 기존 사장님이 가게를 넘긴 경우가 여전히 더 많았던 거예요. 폐업이 아니라 양도. 낮은 폐업률 뒤에서는 간판이 사라지는 대신 그 아래에서는 사장님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가게에서 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한때 여갑 이삭 토스트에는 아침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출근길 손님은 종이봉투에 담긴 따뜻한 토스트를 받아들고 곧바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장 앞에 서 있는 것은 손님보다 배달 오토바이인 경우가 많아요. 점주는 여전히 식빵을 굽고 계란을 부치고 양배추를 올리고 소스를 바릅니다. 만드는 과정은 그대로인데 완성된 토스트가 들어가는 곳은 손님의 손이 아니라 라이더의 가방으로 바뀐 거예요. 토스트 한 개가 팔릴 때 돈을 나눠 가져가는 경로가 예전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배달을 끊으면 되지 않을까요? 수수료와 포장비는 사라집니다. 문제는 주문도 함께 줄어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배달을 계속 켜두면 주문은 들어오지만 토스트가 팔릴 때마다 수수료와 포장비가 이익을 먼저 깎아냅니다. 배달을 끊으면 매출이 줄고 유지하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점주가 온전히 웃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버거운지는 정산서를 펼쳐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이삭 토스트 한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은 약 1,849만 원입니다. 재료비와 월세, 배달 수수료, 아르바이트생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를 빼면 점주 몫은 300만 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 대출이자와 시설 수리비까지 빠지면 수익은 200만 원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처음 넣은 권리금과 시설비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람을 더 쓰면 점주 몫이 줄고 사람을 줄이면 그 빈자리를 점주가 직접 메워야 해요. 가격을 올려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판매가는 점주 혼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다 이삭 토스트는 저렴하고 든든한 한 끼라는 약속까지 함께 팔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점주가 마지막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사람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빠진 자리에 사장님이 들어가고 사장님 혼자로 부족하면 배우자가 들어갑니다. 메뉴 가격을 지키기 위해 가족의 시간이 대신 갈려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매출은 1,849만 원이었지만 사장님에게 남은 것은 높은 수익이 아니라 매장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와 아직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점주들은 배달비와 인건비를 줄이느라 가족까지 매장에 세우고 있는데 본사는 2025년 연매출 608억 원으로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가맹비도 받지 않는다는 회사가 어떻게 이런 신기록을 썼을까요? 답은 토스트 한 개를 바라보는 장구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점주에게 식빵과 소스는 매일 빠져나가는 비용이지만 본사에는 매일 쌓이는 매출이었습니다. 점주가 12시간을 일해 적자를 겨우 피한 날에도 본사는 이미 그 매장에 식빵과 소스, 재료와 일회용품을 공급해 매출을 올립니다. 점주에게 재료 단가 상승은 이익을 깎는 칼날이지만 본사 장부에는 더 커진 공급 매출로 찍힐 수 있습니다. 점주의 순이익과 본사의 매출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점주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동안에도 본사의 그래프는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사의 착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맹비를 받지 않고 인테리어를 강매하지 않고 낮은 로열티를 유지한 원칙은 실제였습니다. 다만 그 선의는 점주의 수익까지 책임지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가맹 문턱을 낮춘 선의와 매장이 늘고 재료 주문이 이어질수록 본사 매출이 커지는 구조는 서로 다른 이야기였고 둘은 나란히 굴러갔습니다. 누구 하나 작정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아채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버틸 방법을 모두 써본 뒤에도 숫자가 달라지지 않으면 점주의 계산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섭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 나가면 얼마를 건질 수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문을 닫으면 시설비와 권리금을 대부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면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점주가 폐업 대신 양도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회전판이 돌기 시작합니다. 지친 사장님은 가게를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매장이 문을 닫지 않으니 폐업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브랜드는 여전히 낮은 폐업률로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깨끗한 통계와 착한 이미지를 보고 새로운 창업자가 들어옵니다. 기존 시설과 간판을 넘겨받고 다시 토스트를 굽기 시작합니다. 매장 숫자는 유지되고 본사의 물류 매출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새 사장님 역시 같은 비용 구조와 같은 가격의 한계, 같은 노동 시간에 마주합니다. 버티다 지치면 그 역시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깁니다. 그렇게 한자리에서 같은 장사가 새로운 사장님과 함께 몇 번이고 다시 시작됩니다. 이삭토스트의 낮은 폐업률이 보여준 것은 가게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는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장님이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본사는 분명 착했지만 그 착함이 간판 아래 사람의 안전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브랜드에서 가장 빨리 소모된 것은 식빵도 소스도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판이 더 이상 다음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순간 간판도 결국 사라집니다. 지하철역 앞과 학원가, 학교 정문 옆에서 부담 없이 사 먹던 저렴한 아침 한 끼가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간판은 그대로인데 사장님 얼굴만 바뀐 가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동네 이삭토스트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사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사장님들은 자기 가게를 급매로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손님을 받고 토스트를 굽는 매장들이 조용히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오랫동안 착한 프랜차이즈로 불려왔습니다. 학교 앞에서도 출근길에서도 적은 돈으로 따뜻한 한 끼를 손에 쥘 수 있었던 토스트 한 봉지, 이삭토스트입니다. 본사는 신기록을 쓰는데 대체 왜 점주들은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떠나는 걸까요? 그런데 왜 폐업률만큼은 여전히 낮은 걸까요?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믿었던 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액세서리를 팔던 한 젊은 부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창업자는 토스트 만드는 방법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 돈 8천만 원을 들여 가게까지 차려줬습니다. 그 가게가 이삭토스트의 1호점이 됐어요. 이후 가게를 열고 싶다는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가맹비를 받지 않았고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를 억지로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내는 로열티 역시 매출에 따라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15만 원으로 고정됐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점주에게 비용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때 이삭토스트에서는 그런 한몫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계약 조건이 점주에게 유리하다 보니 오히려 점주들이 이러다 본사가 버티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본사의 생존을 걱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브랜드는 그렇게 20년 넘게 살아남았고 한때 전국에 900개가 넘는 매장을 열었습니다. 장기간 운영한 매장도 많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결론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본사가 이렇게 착하다면 적어도 이 간판 아래에서는 점주도 크게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삭토스트가 안전한 장사라는 믿음을 흔드는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영업 양도 양수 사이트에 이삽 토스트 매물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원리금 조정 가능, 급매, 개인 사정으로 양도. 문을 닫은 가게는 많지 않은데 운영하던 점주가 다음 사람을 찾는 매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폐업률이 낮은 브랜드로 알려졌는데 가게를 떠나려는 사람은 적지 않았어요. 낮은 폐업률과 많은 매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폐업이라는 단어에 있었습니다. 사장님들이 가게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는 방식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명의 변경입니다. 2018년 37건이던 명의 변경은 2020년 42건, 2022년에는 60건까지 늘었습니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51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해 새로 문을 연 매장은 39곳에 불과했습니다. 증가세는 한풀 꺾였어도 새로 생긴 가게보다 기존 사장님이 가게를 넘긴 경우가 여전히 더 많았던 거예요. 폐업이 아니라 양도. 낮은 폐업률 뒤에서는 간판이 사라지는 대신 그 아래에 서는 사장님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가게에서 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한때 여갑 이삭 토스트에는 아침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출근길 손님은 종이봉투에 담긴 따뜻한 토스트를 받아들고 곧바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장 앞에 서 있는 곳은 손님보다 배달 오토바이인 경우가 많아요. 점주는 여전히 식빵을 굽고 계란을 부치고 양배추를 올리고 소스를 바릅니다. 만드는 과정은 그대로인데 완성된 토스트가 들어가는 곳은 손님의 손이 아니라 라이더의 가방으로 바뀐 거예요. 토스트 한 개가 팔릴 때 돈을 나눠 가져가는 경로가 예전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배달을 끊으면 되지 않을까요? 수수료와 포장비는 사라집니다. 문제는 주문도 함께 줄어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배달을 계속 켜두면 주문은 들어오지만 토스트가 팔릴 때마다 수수료와 포장비가 이익을 먼저 깎아냅니다. 배달을 끊으면 매출이 줄고 유지하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점주가 온전히 웃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버거운지는 정산서를 펼쳐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이삭 토스트 한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은 약 1,849만 원입니다. 재료비와 월세, 배달 수수료, 아르바이트생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를 빼면 점주 몫은 300만 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 대출이자와 시설 수리비까지 빠지면 수익은 200만 원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처음 넣은 권리금과 시설비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람을 더 쓰면 점주 몫이 줄고 사람을 줄이면 그 빈자리를 점주가 직접 메워야 해요. 가격을 올려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판매가는 점주 혼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다 이삭 토스트는 저렴하고 든든한 한 끼라는 약속까지 함께 팔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점주가 마지막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사람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빠진 자리에 사장님이 들어가고 사장님 혼자로 부족하면 배우자가 들어갑니다. 메뉴 가격을 지키기 위해 가족의 시간이 대신 갈려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매출은 1,849만 원이었지만 사장님에게 남은 것은 높은 수익이 아니라 매장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와 아직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점주들은 배달비와 인건비를 줄이느라 가족까지 매장에 세우고 있는데 본사는 2025년 연매출 608억 원으로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가맹비도 받지 않는다는 회사가 어떻게 이런 신기록을 썼을까요? 답은 토스트 한 개를 바라보는 장부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점주에게 식빵과 소스는 매일 빠져나가는 비용이지만 본사에는 매일 쌓이는 매출이었습니다. 점주가 12시간을 일해 적자를 겨우 피한 날에도 본사는 이미 그 매장에 식빵과 소스, 재료와 일회용품을 공급해 매출을 올립니다. 점주에게 재료 단가 상승은 이익을 깎는 칼날이지만 본사 장부에는 더 커진 공급 매출로 찍힐 수 있습니다. 점주의 순이익과 본사의 매출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점주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동안에도 본사의 그래프는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사의 착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맹비를 받지 않고 인테리어를 강매하지 않고 낮은 로열티를 유지한 원칙은 실제였습니다. 다만 그 선의는 점주의 수익까지 책임지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가맹 문턱을 낮춘 선의와 매장이 늘고 재료 주문이 이어질수록 본사 매출이 커지는 구조는 서로 다른 이야기였고 둘은 나란히 굴러갔습니다. 누구 하나 작정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아채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버틸 방법을 모두 써본 뒤에도 숫자가 달라지지 않으면 점주의 계산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섭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 나가면 얼마를 건질 수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문을 닫으면 시설비와 권리금을 대부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면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점주가 폐업 대신 양도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회전판이 돌기 시작합니다. 지친 사장님은 가게를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매장이 문을 닫지 않으니 폐업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브랜드는 여전히 낮은 폐업률로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깨끗한 통계와 착한 이미지를 보고 새로운 창업자가 들어옵니다. 기존 시설과 간판을 넘겨받고 다시 토스트를 굽기 시작합니다. 매장 숫자는 유지되고 본사의 물류 매출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새 사장님 역시 같은 비용 구조와 같은 가격의 한계, 같은 노동 시간에 마주합니다. 버티다 지치면 그 역시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깁니다. 그렇게 한자리에서 같은 장사가 새로운 사장님과 함께 몇 번이고 다시 시작됩니다. 이삭토스트의 낮은 폐업률이 보여준 것은 가게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는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장님이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본사는 분명 착했지만 그 착함이 간판 아래 사람의 안전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브랜드에서 가장 빨리 소모된 것은 식빵도 소스도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판이 더 이상 다음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순간 간판도 결국 사라집니다. 지하철역 앞과 학원가, 학교 정문 옆에서 부담 없이 사 먹던 저렴한 아침 한 끼가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간판은 그대로인데 사장님 얼굴만 바뀐 가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동네 이삭토스트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